아유. 석촌호수가 참 멋있네요. 박사님, 뒤로 보이는 그 동우와 서울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 박사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뒤에 보이는 이 다리는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1년에 약 350만 명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약 20년 전에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의 그 연결을 할 수 없느냐 고민하고 있다가 올해 2023년도 6월 30일 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리를 놓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행합니다. 석촌호수 둘레길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답네요. 1년 4계절 참 아름다운 석촌호수 둘레길을 이중관 박사님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도르신 분으로 참 유명하신데요. 그 사연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석촌호수길은 참 아름답죠. 2020년도 2월 1일 날 정부에서 코로나가 발표한 이후에 약 1년 반 동안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았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4바퀴를 돌 때도 있고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1000바퀴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석촌호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헬스장에서 헬스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되었으니까 곧 석촌호수로 나올 겁니다. 이중관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 기록 그랜드 마스터인 이정관입니다. 현재는 대학원과 기업체에 출강을 해가지고 인상 마케팅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스타트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록 그랜드 마스터라는 말이 생소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영국에서는 기네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기네스를 하지 않고 기네스라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정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기록을 20개 가지고 있고 세계 기록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록 최고 기록 보유자입니다. 기록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총 대한민국 기록 분야 20개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기록을 든다면 국가 기술 자격증 1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 자격증 및 정부 자격증이 65개고 민간 자격증이 68개, 합하여 133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제가 있는 주변에 도서가 12,000권입니다. 12,000권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 구매 전용 계산대라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가게 되면 소량으로 만드는 이런 그 구매 고객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하는 그 팻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량 구매 고객 전용 계산대인데요. 그것을 제가 최초로 그 창안을 해가지고 조선일보 1992년도 신문에 보면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제도인 그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인증 제도 그리고 또 국가 제도인 서비스 계획서 인증 제도도 제가 만들어서 약 20년째 한국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제가 2000년도 서비스 인정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세계 기록은 인상 마케팅 기록이 세계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사를 한 개 따기도 힘든데 6개나 가지고 계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 박사 학위가 궁금하시죠? 저는 경영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철학 박사가 4개가 있는데 명예 철학, 명예 교육학, 명예 심리학, 명예 산업 경영학, 명예 철학 박사, 명예 박사가 4개를 포함해서 6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예, 제가 국내외 여러 대학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외국 대학으로는 조지 워싱턴 대에서 행정경영대학원에서 AMP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국제대학원에서 SETM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에서 학습조직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MP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신문학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 티베탄 대학에서 불교 철학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잘 코스, 일본 다이마루 다카스키 연구소에서 경영 경제학을 좀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국내 사례로는 국내 대학의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서 지식경영 교육과정, 그리고 한양공대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리고 다음 주 9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발효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박사님은 특히 인상 마케팅의 창시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네요. 예, 인상 마케팅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상 마케팅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인 인상학을 경영학과 마케팅과의 융합을 통해서 탄생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객의 인상을 읽고, 쉽게 말해서 얼굴을 먼저 읽고, 그리고 고객의 마음까지도 읽음으로써
고객이 한 발 더 다가가는 고객 만족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로는 제가 우연하게 현대백화점 인재개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시에 하루 매장을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지를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현대백화점에서 교육할 때는 처음 들어오는 신입사원, 처음 들어오는 고객에게는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첫 입을 떼야 되겠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의 브레이브, 뭐 용기, 손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것을 주로 칭찬을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고객님 목걸이가 참 이쁘십니다. 뭐 모자가 이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고객에게 첫 마디, 첫 입을 띄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판매 사원이 응대한 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다가가가지고 고객님 넥타이가 참 이쁘시네요. 넥타이가 참 색깔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응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객이 좀 있다가 화를 들컥했습니다. 뭐 나는 지금 부인상을 치르고 3일 만에 이 회사에 현대백화점에 왔는데 나에게 대해서 뭐가 좋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로 그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육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교육 과정을 교육 첫 마디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객이 먼저 들어오는 고객의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보고 저분이 지금 기분 좋은 인상이냐 어떤 상태이냐를 점검한 뒤에 그게 맞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상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저 김명수의 인상은 어떠신가요? 김명수 기자님은 인문학적인 소질이 많으신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상이고요. 인상이 심성질로 얼굴이 괴로스름합니다. 그 심성질이라 그러는데 달걀형과 같이 그런 애입니다. 그런 형태의 얼굴은 머리가 좋습니다. 두뇌가 회전이 빠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인문학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그 직업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석촌호수를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두 바퀴씩 도르신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석촌호수를 매일 두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죠.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석촌호수를 돌았는데 약 1000바퀴를 내가 돌고 나서 이제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 두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래서 1000바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0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돌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석촌호수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헬스장으로 옮겼습니다. 헬스장에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성공인이다 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났으니까 다시 석촌호수를 가가지고 10,000바퀴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현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시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LG그룹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고용부 중앙직업훈련은 교수를 했습니다. 그 중앙직업훈련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직업훈련 교사를 배출해내는 그런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환경대 교수를 거쳐가지고 현대그룹에
중년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거쳐가지고 현대 백화점 인재개발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36년간 직장 생활을 한 뒤에 그 직장을 마치고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를 약 HRD 인적 자원 개발을 8년간 강의 및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를 3년간 강의 및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박사님의 하루 일정도 어떤지 궁금하네요. 24시간 유용하게 시간을 제가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현대그룹에 근무를 할 때는 새벽 6시에 출근을 완료합니다. 6시에 회사 집을 출발하는 게 아니고 6시가 되면 항상 출발 완료입니다. 6시부터 우리 직장인들이 9시까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3시간 전부터 저는 미리 출근을 해가지고 교육 준비를 하고, 그리고 3시간 동안과 그리고 퇴근은 언제 하느냐면 우리 일반 직원들은 7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9시까지 그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2시간, 그리고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합쳐가 5시간이 저희 개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열심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시간에 뭘 하느냐면 자격증과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한 결과 자격증을 133개를 따게 됐고 박사학위를 6개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새벽 2시에 지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주로 뭘 하느냐면 연구 특허를 낼 연구 대상을 더 구상을 하고 개인적인 또 공부도 하고, 특히 신문 보고 TV는 뉴스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발명가로도 유명하십니다. 주로 어떤 발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특허하고 저작권이 25종이 있습니다. 25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허는 눈높이 조절용 싱크대가 아파트에 가게 되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키가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또 그 지지장애자인 사람이 있고 해가 싱크대를 고정할 게 아니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자유자재롭게 하는 눈높이 조절용 싱크대를 제일 먼저 그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순한 생강 분말, 생강은 맛이 독하죠. 그것을 맛을 좀 순하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순한 생강 분말을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순한 생강 분말에는 50%만 냄새를 나게 할 수 있고 30%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도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특허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연 새싹 고추, 요새 고혈당자가 많죠. 그런데 고추에다가 아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새싹 고추 및 고추잎 해가지고 그거를 넣게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89 내지 92 정도 돼 가지고 멈추더라고요. 저 역시 고혈당자였는데 그것을 먹고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치료라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아연 새싹 분말, 아연 새싹 보리순이라고 들었죠. 보리순 및 뿌리, 보리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약효가 뿌리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도 전부 개발해 가지고 차로 만드는 그것을 특허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달 전에 특허 나온 것은 천연 발효 꽃감 분말입니다. 생감을 붉은 생감을 상주 같은 데 가게 되면, 상주나 청도 같은 데 가게 되면 꽃감을 감을 깎아 가지고 80일 내지 90일간 노상에 말릅니다. 말르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장수도 많이 차지하고 눈비가 오게 되면 또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을 찾아서 제가 발효를 시켰습니다. 생감을 껍질을 깎아서 처음부터 바짝 붓습니다. 부셔가지고 발효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발효가 48시간 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은 천연 꽃감 분말입니다. 분말로 만들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우리가 꽃감이라면 원래 명절 때나 하나 먹고 제사 때나 한두 개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형태가 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쓰입니다. 각종 제거나 제빵 밥에도 넣어 먹어도 되고 그 가루로 그냥 그대로 섭취해도 되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그 특허를 제가 득했습니다. 가장 최근 또는 현재 발명 특허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예,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그 내용은 나노공학을 이용한 산화아연을 연구해서 아연이 혈당을 많이 다운시킵니다.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노공학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사님은 새벽까지 잠을 안 주무시는데 그 시간까지 뭘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은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잠자면 7시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잠은 한 5시간 자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9월 2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대학교 발효 교육과정을 수료합니다. 그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집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는 주로 카톡을 통한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톡은 참 물론 엉터리 내용도 일부 들어있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질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대한노인에서 하는 해인시대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기고문을 항상 씁니다. 그 기고문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창작 마지막 14번째 시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님은 시인으로도 베테랑이십니다. 시집 몇 권 내셨어요? 예, 제가 시를 이때까지 쓰는 것은 1600수가 됩니다. 1600수가 되는데 그 중에 시집은 13권을 냈습니다. 마지막 시집이 그리움만 고연내라는 시집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2회에 걸쳐서 문학시계 문학상 대상과 시식의 문학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추억하실 만한 게 있나요? 예, 저희 유년기 시절에는 6.25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계 경보가 내리면 사연을 부입니다. 사연을 부으면 무서워서 막 숨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초등학교 그 지역에서 경북 청도라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근무하시는 중학교에 제가 근무를 하게 참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골 청도에서 대구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 부친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엄해가지고 일본 스파르타식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통상 요사이 아이들은 막 방학이다 하면서 막 아빠 등에 타고 길을 잡고 막 아버지 어디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때 전혀 그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회초리 5개를 준비해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 성적표를 가지고 오니까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래서 회초리 5개를 가지고 자기가 맞을 회초리 5개입니다. 형제간이 이제 7 형제 가운데 또 한 명은 이제 사망을 했고 6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딱 기다립니다. 자기 순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질문을 하는 성적표를 보시고 수학이 나쁘다 하는 것들만 수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산수죠. 그때 질문해가지고 모르면 알 때까지 얻어맞습니다. 회출해가지고. 그래서 잘 아는 형제가는 반대편 건너방 방에 가서 떡을 주고 놀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좋다고 놀고 저 형이나 동생들은 얻어 터지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항상
그 퇴근하고 오시면 책을 머리에 덮고 잠자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부친은 경성제국대학을 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마지막 해방되면서 서울대학교 1회 졸업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이니까 1회 졸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은 그 많은 기록과 학력, 연구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가요? 예, 주로 그것은 특허 연구에 주로 활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 130개를 뭐 하려고도 안 하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수많은 자격증들이 저에게 특허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특허 연구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 수양 활동 꼭 자격증을 어디 사용하기 위해서 따는 것이 아니고 개인 수양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요. 지금 자격증은 기술 고문으로 일부 현재 근무 중인 회사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 그랜드마스터로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덕담이 무엇인가요? 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하는 말을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언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자기는 외롭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때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분야라도 즐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 하죠. 일체유심조라 합니다. 즉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시집을 10권 냈지만 앞으로 2권을 더 내려 합니다. 그래서 15권의 시집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특허를 한두 개 더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의 주된 내용은 이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바로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교육 실습물입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책들은 제가 순환생강 분말에 관한 특허를 여기까지의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연 고추 및 고추잎에 대해서 특허 어떻게 재배를 하고 아연의 특성은 뭐다 구체적인 내용별로 다 되어 있고 수시라도 이 파일을 뽑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은 아연 새싹 보리순 및 뿌리입니다. 뿌리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허 자료가 들어 있고 이는 꽃감 발효 꽃감 분말에 대한 최근에 나온 특허의 자료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 재료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노 산화 아연 이건 차기의 발명 특허를 내려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 요 밑에 있는 특허에 관한 것은 제가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석박사는 경리학 박사 철학 박사를 취했지만 학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련이 특허에 대해서 미련을 꽉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련을 갖고 있느냐면 특허는 미래에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이따가 나오면 그만이죠. 그만이니까 자기 혼자 노후 한 20, 30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했을 때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특허를 낼 수 있는 기본 자료 무지에서부터 특허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사님 액자들이 많네요. 뭐예요? 예, 여기 보이는 이 액자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가 은탑산업 훈장입니다. 제가 그 2002년도에 은탑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상장은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의 상장이고
옆에 것은 국무총리 표창장입니다. 예, 이게 보이는 표창장은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송파구청장의 표창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신지식인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이고요. 옆에 것은 경남도지사상의 표창장입니다. 여기 있는 메달은 참 의미가 있는 메달입니다. 전국 품질 관리 경영 대회 때 받은 시상입니다. 총 받은 것이 대통령상, 금상 3개, 은상 1개, 동상 3개 이렇게 해마다 수상을 했습니다. 주 발표 내용은 서비스 품질 관리 분야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네타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는 증명서입니다. 아라미타가 어느 나라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아라네타 유니버시티를 그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사진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우측에 있는 이 성적은 올레이로 해가지고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사진입니다. 이때 같이 수료한 사람이 그 당시 몽골 대통령 바가반디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몽골에서도 대통령과 같은 날에 수상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상 봉사상입니다. 봉사상이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상입니다. 같은 상표와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986년도에 그 기업의 회장상을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장상을 받는 것은 쉽지만 회장상 정규영 회장님이 제가 신입사원 때, 그 경력사원 대리 때입니다. 과장 때네요. 예, 그때 표창장을 준 내용입니다. 상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도전 한국인 명예의 전당입니다. 제가 그 그랜드 마스터로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받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액자에는 문화예술인 상입니다. 2003년도 8월 25일 받았네요. 시지 멸시해군 기념과 천육백수 시를 창작했다 해가지고 문화예술인 상에 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도전 한국인 대상인데요. 기록 분야 그랜드 마스터로서 도전 한국인 대상을 제가 마찬가지로 2023년도 3월달에 수여를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박사님 상장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다 하려면 밤새겠네요. 이제 오늘 그만하시죠. 예, 뭐 예. 많으신 건 뭐 다 이미 기록 분야로 증명됐으니까요. 예, 그렇게 예, 예. 박사님, 이 방에 웬 자료와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 방에 있는 자료들은 주로 제가 주특기인 인상 마케팅을 연구하는 자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상학에 관한 책들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누가 썼든 간에 책은 다 모였습니다. 그 책들을 초창기에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고 인상 마케팅이라는 책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상 마케팅이라는 책이 제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책은 창의력. 이것도 참 저에게 큰 도움을 줬는 게 특허를 내려면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근본, 창의력을 개발하는 그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이 책들도 마찬가지로 창의력 책들이고요. 이 뒤편에는 건강 서적들입니다. 건강 한자가 성공이다 해가지고 건강 책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천년 영식에 관한 책들이고요. 이 뒤편에 있는 것은 제가 그 대학이나 기업체 강의할 때 주로 쓰던 강의 원고입니다. 박사님, 그 기념식수도 있다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기념식수는요, 강동구에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데 그 기념식수를 하게 된 원인은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으니까 받는 자에 한해서 기념식수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은 나무가 강동구에 가면 모든 서울특별시에 상을 받은 사람들의 기념식수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예, 꼭 가볼게요. 예.